프린트를 표시하면 됩니다. 프린트. 자, 우리가 앞에 뒤에 장이 있는데 뒤에 장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확인하겠습니다. 알죠? 다 풀어오겠죠? 예. 자, 다 풀어오겠죠? 집에서 한 풀어볼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줬는데 안 풀겠나 설마 인간적으로. 자, 1페이지 한번 보시고. 자, 이게 이제 내용의 거의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주임법하고 상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1조에 보면은 목적이 나오는데 국민의 뭡니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거기 현관표 딱 놓으시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그러면 3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3페이지 넘기면 그거 무슨 안정입니까? 그렇지. 거기 갈로가 답이 있는 거야. 3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뭡니까?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이 목적입니다. 3페이지 보면 나오죠? 갈로 돼 있잖아. 답 찾는 거 알겠죠? 이랬는데 답 못 찾고 내 또 오면 안 돼.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적용 대상입니다. 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됩니다. 주거면 되고. 자, 주거용 일부가 주거 외에 상응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옆에가 대표적인 판례가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 슈퍼마켓. 맞나? 이러나? 하여튼. 슈퍼마켓. 모르겠다. 못 치겠다. 한창 안 되네. 슈퍼마켓 적어놓으시고. 슈퍼마켓도 뭡니까? 요 일부가 어떻게 됩니까? 슈퍼마켓인데, 일부가 어떻게 돼요? 요 대부분이 뭐로 쓰고, 슈퍼마켓 쓰고, 요 일부를 뭡니까? 가족이 뭡니까? 방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 있죠? 이럴 때도 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만,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밑으로 가서 미등기 전세 나옵니까? 미등기 전세. 자, 미등기 전세는 뭡니까?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했는데 등기하지 않았을 때도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별표해야 돼요. 자, 주거용이지 아닌지는 무슨 용도입니까? 현관펜. 실제 용도에 따라서 이거 중요합니다. 공부상 용도 해놓고 X 해야 돼요. 공부상 용도 해놓고 X. 실제 용도입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한다. 자, 그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요, 뭐의 대상이 돼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에 뭐가 돼야 된다? 대상이 돼야 된다. 그 현관편이시고. 사업자 등록에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은 얼마입니까? 9억. 서울 9억. 그 다음에 수도권은 부산까지 포함해서 6억 9천. 광역시는 5억 4천이죠. 세종시는 어디 들어갑니까? 수도권에 들어갑니까? 광역시에 들어갑니까? 이게 작년에 세종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들어갑니다. 광역시. 알죠? 그게 작년에 그게 나왔어요. 원래 세종시 내면 안 되는데 근데 뭐 댓글도 달리고 그랬어요. 세종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울은 알아야 되잖아. 맞죠? 세종시를 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번 뭐 틀리게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세종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세종시 인구가 얼마예요? 30몇만 밖에 안 되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은 세종시를 왜 냅니까, 그거는? 맞죠? 그래서 서울 낼 때는 말이 없었어요, 서울은. 이때가 계속 서울만 냈습니다. 알죠? 근데 세종시를 왜 냈을까, 작년에? 틀리게 하려고 된 거지. 네, 했는데, 세종시는 뭘로 얘기를 한다고? 광역시로 얘기를 하면 돼요, 광역시. 작년에 나왔는데, 나중에 그때 기출문제 할 때 설명드릴게요. 기타 지역은 3억 7천인데 울산 같은 경우 울주군 같은 경우 3억 7천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월세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하죠. 그러면 이제 일단 세종시도 나왔으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5억 4천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보증금이 3억이에요. 월세가 300일 할까? 그러면 울산입니다. 울산, 뭐 세종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 그럼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이 플러스 하면 6억이지. 그럼 울산에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있죠. 초과해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요 상권 대표 요구하고 있다는 초과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32회 때 시험 나오죠. 자, 그래서 상권, 상기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사유 하고 권리금에 관한 내용, 대항력에 관한 내용, 표준계약서, 계약, 갱신, 요구권. 그래서 요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요거는 뭡니까? 9억을, 서울 같은 9억을 초과해도 10억대도 된다, 안 된다?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적어놔야 돼요. 이거 중개사법 할 때 했습니까? 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우리 시험에 32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32회 때.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여기 나와요. 상권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상권 분립이 되잖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맞죠? 상권의 대표가 요구하고 있다. 맞죠? 여기 얘기하면 상권 대표 요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상권 대표 요구. 외워지겠어요? 이거는 얼마를 초과해도 서울 같은 경우 9억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 빼고는 인정된다 안 된다? 요거 빼고는 초과하면 인정되지? 안 된다. 나머지 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상가임차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적용 대상에서 양법 모두 현관편이시고 일시 사용 임대차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주임법에 한번 나왔고 상임법에도 한번 나왔어요. 무슨 사용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 이거 뭡니까? 모텔, 호텔, 여관 이런 것들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대항력 갑니다. 대항력.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 해야 됩니까? 주 해야지. 뭐 한다고? 주주가 뭔데? 주민등록하고 주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뭡니까? 인도받고 다음날 몇 시? 0시. 다음날 0시입니다. 0시. 상가임대차는 뭐예요? 사건이죠. 사건이다. 사업자 등록을 마고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을 인도하고 그 사건입니다. 다음날 몇 시? 0시. 오케이? 자, 그래서 대항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 여기 있는 프린트 정리하시고 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요 판례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판례가 이건 이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 나온 내용이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가 5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 나중에 우리가 4월 달에 설명할 때 그때 뭡니까? 요 판례 내용 정리를 해줄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고. 나머지 기타 있는 판례들은 기억 안 해도 되고 5가지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건물 인도 받으면 이때 대항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단 말이에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여기서 대항력에 대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판례 내용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기본서에. 자, 그렇게 된다는 거 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가서요. 자, 대항력 밑에 보시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인하고서 본다? 이거는 주임법, 상임법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자, 임차했습니다. 임차인. 자, 임차인이 뭐 하면은 요 빌려준 사람 뭐랍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뭐 하면 주주하면 자,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정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 생기잖아. 그러면 대항이 생겼어. 이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임차 건물을 양수한 병역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대항. 그러면 내가 보증금이 있다. 그럼 주주하고 있다. 그럼 얘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 3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보증금 1억 꼽혀 있어요. 얘가 얼마 주고 삽니까? 얘한테 살 때 2억 주고 사잖아. 왜? 1억은 얘한테 주려고.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딱 만들어놨다고. 아시겠죠? 무슨 말 알죠? 내가 원룸을 샀는데 보증금 1억 꼽혀 있고 3억에 원룸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2억 주고 사잖아. 이 사람도 2억 주고 사지. 그리고 1억은 나중에 나갈 때마다 돈 주잖아. 맞죠? 임차인에게. 맞아요? 그래서 누구의 양수인은 건물의 주택의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보증금을 누가 주란 말이야? 양수인 네가 주란 말이야. 알겠어요? 거기 돼 있잖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그러면 보증금을 누가 준다고? 양수인이 준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냥 여기서 끊으면 안 돼. 자, 전세금이 자 보세요. 전세금도 마찬가지야. 3억이고 1억 전세 곱해서 2억 주잖아 내가. 나갈 때 누가 2억을 줍니까? 1억을 줍니까? 누가 1억을 줍니까? 전세금은 양수인, 건물의 양수인, 신소유자가. 기억나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잖아. 전세권에서. 맞죠? 자, 그래서 전세금 반환 누가 한다고? 신소유자, 양수인이 한다고. 아시겠죠? 이거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5번이나 나왔다 그랬죠? 그때 전세권에서.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전부 다 누가 지급한다고? 전세금 반환하거나 보증금 반환은 양수인. 양수인이 누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보증금의 해수. 이 내용은 주임법이든 사무임법이든 똑같습니다. 자, 1번 내용이 별표인데 끝에 이제 현관편이 돼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 요건을 한다 이렇게 시험 난 적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주임법에 2번, 상임법에 1번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7번 보시면 뭐를 반환하지 않는 겁니까? 얘가 보증금 반환하지 않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넣을 수 있습니까? 이 목적물을 겸해 넣을 수 있겠지. 소송 지연해가지고 겸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가 이 주민등록을 빼버리거나 주택을 인도해버리면은 대항력을 뭡니까? 상실하잖아. 맞지?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하고 동시행이 보통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에 살면서 겸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겠지? 이 말이 반대 의무. 이 사람이 반대 의무가 뭐야? 비우고 주민등록 말소하고 주택 인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도 겸해 진행시킬 수 있다 없다? 소송 제기해가지고 겸해 진행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안에 살면서 보증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에 살면서 뭐 넣을 수 있다고? 겸해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고? 반대 의무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인데 한다 나오면 X입니다. 알겠지? 그거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가셔가지고 무슨 일자가 좋습니까? 확정일자 현관편에 주셔야 돼. 확정일자 받으면 무슨 면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무슨 면제? 우선 면제. 알겠죠? 확정일자 받으면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보기 전에, 자, 위에 3번, 4번 있는데, 3번만 더 보겠습니다. 4번은 몰라야 되고, 4번. 임차인, 임차주택의 양수인 인도하지 아니하면 위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당연한 거죠. 보증금 받을 때는 목적물 인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동시행위 한 벽은 31, 32에 나왔죠. 보증금 하나가 목적물 인도는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다. 이랬죠. 동시행. 자, 그래서 동시행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해관계인은 뭐 이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별표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시험이 잘 나옵니다. 30일에 단독 시험이 나왔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합니다. 자, 일단은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정의부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합니까?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분이 임대차가
뭐한 후에? 종료 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뭘 반환받지 못해야 돼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세 번째, 어디서 하는데? 임대인의 주소지에서 합니까?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서 합니까?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뭡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됐어요? 다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할 수 있다. 오미가 있습니까? X. 전 나오면 X야. 오케이? 자, 보증금 반환받지 않았을 때 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고쳐서 낸 적이 없어. 다르게 반환받지 못했을 때 전제적 조건이니까 요거는 시험에 안 나고요. 그다음에 이거 임차 건물인데 시군구 법원인데 임대인의 주소지에 산다라고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X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자, 정의부터 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무산 후에 종료한 후에 뭐를 반환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어디 한다고?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에서 하지 임대인의 주소지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세부적인 내용. 자, 그러면 첫 번째 하고 쭉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자, 프린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에 별표 크게 해놓으시고,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고 했어요. 어디 현관편에 돼? 종료한 후. 전에 나오면 X다. 표시해놓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 합니까? 시군구 법원에 합니다. 어디 한다고? 임차주택이 있는 시군구 법원입니다. 됐어요? 밑에 적어놔. 임대인의 주소지에 넣고 X. 임대인의 주소지 X. 자, 그 다음에 2번 내용 별표해 넣으시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뭐가 선행입니까?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왜 한다 그랬어?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 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 시군 법원에서 보증금 반환 안 하는데 등기 말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증금 반환을 해야 뒤에 말소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럼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이 말이에요. 자, 판소트에 74페이지, 75페이지, 6페이지 되겠다. 7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이거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선이행 적혀 있어, 중간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전하고 말소도 뭐가 선행입니까? 돈을 다 갚아야 뭐 해야 돼요? 전하고 말소해 줍니다. 알겠지? 여러분이 은행에 돈 나가 봐봐. 그래도 전하고 등기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잖아. 다 갚아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 은행 대출 담보대출 받았는데 돈을 다 갚았어. 그래도 전화번호 설정이 남아있어. 근데 말소해달라고 은행이 전화하면 뭐랍니까? 5만원 한다니까. 5만원. 말소 비용 5만원 달라고 한다고. 5만원. 알겠죠? 네, 그래서 5만원. 우리가 이제 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캐피탈 이용해가지고 차 사잖아요. 봐라, 여러분 현금이 많으니까 돈 다 주고 사잖아. 저 같은 사람만 대출 받아서 사고 차 사고 자잖아. 에? 그래서 대출 받아서 차 샀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돈 다 갚았다. 그러면 전화해서 말소해달라고 하잖아. 자동차 원부에 말소해도, 자동차 원부도 갖고 울고가 있어. 본 적 있어? 표제부도 있어, 걔. 4기통, 몇 cc, 뭐죠? 몇 인승 다 나와 있다니까? 이게 표제부야. 알겠어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내용을 적용해서 또 만든 게 뭐야? 자동차 원부야. 알겠지? 그거 왜 만들었겠어? 대출.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알겠죠? 차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네. 맞죠? 그래서 거기도 갖고 온 거였어. 갖고는 뭐에 관한 상이야? 자동차 소유자 바뀌잖아. 갖고에 다 해. 울고에는 뭡니까? 캐피탈 대출돼 있잖아. 울고에 다 돼 있어. 알겠습니까? 그 압류, 가압류 어디 합니까? 갖고에 합니다. 갖고.
가꾸가 뭐 소유자, 소유권의 그 부동산에 뭡니까 자동차 그 압류, 과압류 하잖아. 세금 연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국민연금 안 내거나 이렇게 하면 맞죠? 자동차 뭐죠? 한단 말이에요. 알고 있죠? 자동차 한다고. 거기도 가꾸고 다 있는 거야. 알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만든 게 자동차 원부를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돈 다 갚았어. 말소해달라고 할 때가 어떻게 됩니까? 2만 원 한다니까? 알겠어요? 2만 원 한다. 이거 진짜 해봐야 알까. 알죠? 2만 원. 지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5천 원 까줍니다. 15,000원. 알죠? 예. 근데 아까 5만 원 했는데 주거래 은행이다. 뭐라 하면은 4만 원 해줍니다. 알죠? 그래서 기본 5만 원, 2만 원 이렇게 합니다. 말소할 때. 알죠? 그럼 뭐부터 다 갚아야? 변제를 다 해야 뭘 준다고? 말소서를 주는데 요걸 업무를 대신해가 법무사에 맡기면 법무사가 얼마 받는다고? 5만 원 받는다고 해. 알겠지? 원래 금액 얼마 나갑니까? 6,900원 나갑니다. 알죠? 그러면 법무사는 얼마 나와? 계산이 안 되잖아. 봐. 안 그래도 지금 산수가 안 되는 판에 43,100원 맞죠? 그거 남는단 말이에요. 법무사가. 알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등록사무소 가면은 아줌마도 막 뛰댕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말소 이러면 2만 원 이라거든. 에이 이러면 10,000원 10,000원. 진짜 왜 이래 진짜. 에? 진짜 경험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알죠? 자 그렇습니다. 알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선행이 되냐고요. 돈을 다 변제해야 말소서를 주는 거야. 알겠지? 그 말소는 뒤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선행? 변제가 선행이다. 자 1번 또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2번 지문. 우리가 담보 가등기 아까 했지?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했잖아. 맞아. 그래서 돈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 등기 말소해야 되잖아. 다 갚아야 뒤에 말소를 해준다고. 담보 가등기도. 그럼 뭐가 선행? 변제가 선행입니다. 피담보 채권 변제 선행. 자, 3번이 양도담보예요. 양도. 소유권 이전 행식을 취하면서 돈을 빌리는 게 양도담보입니다. 이것도 변제가 선행이다. 그럼 피담보 채권 변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선의행. 동시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1번하고 4번, 2번 또 좀 나왔는데 2번은 2번 나왔어요. 1번 또 별 2번 나왔고 4번은 3번 나왔어. 자, 우리가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의 말소는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등기했잖아. 반환해야 말소해 줍니다.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내용이 우리 지금 프린트 나갔던 1페이지의 2번 내용입니다. 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말소하는 거하고 보증금 반환은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말이야. 자, 3번 지문. 기각을 하면 뭐 할 수 있다? 항고. 기각 현관펜 항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자,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나갔다 하더라도 대우는 유지돼 안 돼? 대우 유지됩니다. 예? 대우 프리즈 지금 계속 뭐 대우가 망해도 유지되고 있잖아. 대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유지가 된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 대우 유지. 알겠죠? 그러면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비우더라도 내가 그 집을 비우더라도 대우는 유지돼 안 돼? 모르겠어 봐. 대우 프리즈는 유지되고 있지 지금. 대우가 망해도 유지가 되잖아. 대우 유지. 알겠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 유지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진하게 돼 있잖아. 줄거진 거.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을 상실해도 이 말은 집을 비워도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상실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별표를 3개 넣으셔야 돼요. 정말 잘 나옵니다. 지문 잘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죠. 들어왔다. 소액 보증을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 그럼 나는 이제 뭐가 유지됩니까? 맞죠? 대우 유지되잖아. 맞죠? 소액권은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나갔다. 그래도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최우수면 받아갑니다. 대항력만 있으면. 그럼 뒤에 들어온 애는 똑같은 장소에 2번 줄 수가 없거든. 뒤에 온 애는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랍니까? 바보 임차인이 하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의된 부동산에 소개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했다가는 이 사람 보증 못 받으면 여러분한테 바로 손배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임대 놓고 할 때. 이러면 확인하죠?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는데도 자 세를 났다. 그럼 보증금 어떻게 됩니까? 못 받는다. 이러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의 포인트는 뭔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고 난 다음에 소액보증금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소액보증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시험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한 4-5번 나왔을 겁니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6번 지문 또 32회 때 시험 나왔었죠. 32회 때. 자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 한번 외우지 말고 이해해보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서 생겼잖아. 그럼 이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7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별표를 엄청나게 해놓으시고 이건 단독 문제로도 나옵니다. 알죠? 자, 1번 포인트가 뭔데요? 종료 후입니다. 전에 하면 안 돼.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리고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고 뭐 해야 돼요? 임차 건물이 있는 시군구 법원이지 임대인의 주소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기각하면 항고할 수 있죠? 이건 참고로 보시고. 4번. 자,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되면 대우는 유지돼야 하는데 된단 말이야. 대항력 상실하더라도 나갔다 하더라도 대우는 유지됩니다. 대항력 우선면제. 자, 5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5번. 5번이 뭐였습니까? 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는데 거기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소액보증을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최우선면제 못 받아간다 이 말이고 6번에 비용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 임대인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내용이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주임법, 상임법 자, 넘기셔서 2페이지 자, 경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임법, 상임법은 소멸하죠? 네, 소멸합니다. 소멸한다. 경매에 의해서 소멸하는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자, 뭐를 반환받지 않으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임차권은 임차주택, 임차건물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해진 경우 경락에서 소멸한다. 그럼 경매 들어가면 일단 그게 현관편이시고 경매가 들어가면 주임법, 상임법은 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현관편 보증금의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러면 대항력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얘기는 제일 위에 있는 애란 말인 거야. 저당권 위에 있는 애를 뭐랍니까? 저당권 위에 있는 애를 대항력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 한다고. 맞죠? 그러면 경매 들어가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항력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얘기는 자, 칠판 보세요. 을이 임차인인데 주주해놨어. 맞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입니까?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이란 놈이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저당권 위에 있는 애를 뭐랍니까? 대항력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경매에 들어가도 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보증금이 전에 변제되지 않았잖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고 임차권 기간 등 갑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주택임대차 몇 년? 묵시적 갱신인데도 몇 년이야 무조건? 2년입니다. 알죠? 어떤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는 몇 년이야? 자자가 2죠? 몇 년? 2년. 몇 기 차이면 차면? 2기 차이면 차면 계약해지. 맞아? 그래서 주택임대차 주자가 되게 이자같이 보이잖아. 내만 그래 보여? 나 참. 상가임대차는 몇 기야? 3기 차이면 제대로 계약해지야. 상가임대차 보죠. 3기. 맞지? 주택임대차는 몇 기야? 2기. 6월에서 몇 월 사이에 또 묵시갱신할 때? 2월. 전부 2네, 주는? 아, 찍기 좋네, 주는. 2. 그래서 갑자기 3 나오면 X. 계약갱신 요구권을 마음이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회 보면 2기 차이면 제입니까? 3기 차이면 제입니까? 2기 차이. 3기 차이면 3기 차이.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묶고 다니잖아. 이 이자는 안 보여? 주자가? 다시 한번 내가 잘 볼게. 주택 임대차 쓸 때 이렇게 적잖아, 우리가. 2년. 2기 차이면 어쨌든 계약 해지. 계약 해지 요거 거절할 수 있는 것도 2기. 맞죠? 6월에서 몇 월 사이? 2월 사이. 묵시갱신. 알겠어요? 되겠죠? 믿을게, 그냥. 나 믿을게. 자, 됐어. 근데 상가는 몇 년이요? 1년. 기간이었으면 1년입니다. 1년. 자, 1년. 자, 그리고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차인이야. 임차인. 요 임대인을 고쳐서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임대인 해고 X.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걸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룸 임대할 때도 1년짜리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요. 알죠? 근데 임대는 무조건 2년 보장해줘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유효한 법이야, 이게? 임차인. 알죠? 그래서 임차인 편을 드니까 누구 편 들어? 편면적 강행 규정이야. 맨 밑에 있지, 맨 밑에. 기타 맨 밑에 가면 편면적. 누구 편 든다고? 임차인 편을 더 드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빨리 진행시킵니다, 이거는. 알죠? 그래서 보증금이 한 물어볼게요, 그러면. 타워팰리스 아시죠? 서울에. 보증금이 10억에다가 월세가 300이야. 한 물어볼게. 이것도 소액사건 심판법 적용이 됩니까? 된다! 주택임대 차이는 뭐가 제한이 없다? 금액에 제한이 없어.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한이 있지만은 주택은 무조건 뭡니까? 제한이 없어요. 알겠죠? 전세 뭐 7억 꽂고 뭐 월세 한 100만 원, 200만 원 하더라도 보호 다 받는다. 왜? 이 보증금이 그 임차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보거든. 알지? 빨리 안 해결해 주면은 이 사람은 뭡니까? 길거리 내앉는 거야. 그래서 소액사건 심판법이 적용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 외우지 말고 이해됐다 그럼 넘어가. 자, 위로 올라가자. 또 위로 올라가. 자,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등 나오잖아. 자, 그러면 1번의 포인트야. 주택임대차 6월에서 몇 월 사이다? 2월이야. 상가는 6월에서 1월이야. 알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 전세권에서는 6월에서 2월이야, 1월이야? 2월. 전세권에서도 어디 묵시적갱신, 법정갱신도 6월에서 1월. 자, 여기서 주택임대차만 6월에서 2월. 알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32에 기출 적어놔. 32에 때 나왔어. 이게 개정됐거든. 6월에서 1월 다 세 가지 다 전부 다 6월에서 1월이었는데 요거 6월에서 2월로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연도 시험에 나 있어. 6월에서 2월로. 알겠어요? 6월에서 몇 월이라고? 2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나가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 최소 2개월 전에 해야 돼.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묵시갱신되면 법정갱신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전세권 했을 때 했어. 뭡니까? 전에 있는 전세권과 동일한 내용이었잖아. 그럼 여기서는 전에 있는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야. 알겠어? 6월에서 몇 월이다 이거는? 2월에 현관펜 딱 해놓고 별표해야 돼. 1월 나오면 X야. 근데 상가임대차 보면 6월에서 몇 월이다? 1월입니다. 1월입니다. 자, 그리고 또 2개월 내 통지하지 않았을 때도 묵시갱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가서 임대차의 존속기간 몇 년으로 됩니까? 2년. 무조건 2년은 누가 보장해줘야 돼? 임대인이 보장해줘야 돼. 자, 그런데 상가임대차는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자, 몇 기차 면차하면은 2기차 면차하면 맨 끝에 묵시갱신 적용돼? 안 돼? 안 돼. 상가는 몇 기? 3기차 면차할 때 안 돼. 상가인데 저거 상기. 됐죠? 자, 그리고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원룸인데 임차인이 나가겠다 통지했다. 묵시적 갱신되고 난 다음에 나가겠다고 통지하고 몇 월이 지나면? 3개월 지나면 임대는 보증금 내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는 무조건 2년 보장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와가지고
나갈게! 이러면 3개월 뒤에 돈 내줘야 돼. 누구한테 유리한 법이야? 그렇지, 임차인. 누구 편 들고 있어? 임차인 편 들고 있어. 이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뭐 이래가지고 판사한테 가면은 소송 걸고 이러면은 판사가 뭡니까? 임대인 얘기 한 개도 안 듣습니다. 임대인은 뭐 뭐라 하잖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임차인은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이거 완전히 안 되겠네? 이러고 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진짜 판사한테 가보세요. 판사한테 가보면 임차인 편만 들어요. 진짜. 임대인 얘기는 한 개도 안 들어. 누구 편 드는 편이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 편은 편면적 강요 중에 하나. 이해됐어? 네,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옆에 가서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이제 주임법에도 있고 상임법에도 있죠. 자, 물어볼게요. 주임법에는 1회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번 할 수 있습니까? 2 플러스 2야. 그래서 한 번만 돼. 알겠죠? 계약갱신 요구는 딱 한 번만 인정됩니다. 알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대 몇 년? 10년입니다.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 10년입니다. 자, 요건 파스노트에 다 돼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데, 몇 기 차에 맺혔을 때? 3기인데, 상가는 3기인데, 주택은 2기. 그 다음에 2번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행한 경우가 있고, 4번째가 상방이 합의하에 현관편을 놓으시고, 상방이 합의하에 보상을 제공한 경우.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자, 거절할 수 있고, 돈 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에 별표해주시고. 자, 5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시험에 나왔던 게 요 상기를 2기로 고쳐내가지고 낸 적이 있어. 알겠죠? 그리고 5번이 시험에 또 나왔었어. 2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까? 고의 또는 과실입니까? 중대한 현관편을 별표해야 돼. 반드시 중대한 과실로 파손하는 경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시돼서 목적 달성할 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임대인이 각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3가지 목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뭡니까? 기본서에 보시면 되고. 8번. 자, 그리고 뭡니까? 8번의 내용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사유가 있을 때, 위반하거나 존속이 어려운 상태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야.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9번이 한 개 들어가 있어. 그럼 9번 옆에다가 어디만 적용된다고? 돼 있네?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적용된다고 돼 있지? 자, 임대인이 직계 비속 나왔죠? 존비속입니다. 목적 주택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이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임차인이요. 계약갱신 요구권 6월에서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를 했습니다. 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뭘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존. 우리 아들이 들어옵니다. B. 존비. 아버지를 부모님을 뭐한다고? 존. B.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계약갱신 요구를 막을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가 뭡니까? 9번만 뭡니까? 어디에 있다고? 주임법에 있고 1번부터 8번까지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요 9번만 체크하시고 여기서 포인트는 존 비속입니다. 자, 그래서 요 되고 밑에 차임 증감 청구입니다. 몇 분의 몇입니까? 20분의 1, 100분의 5 같은 내용이야. 자, 전세금에서도 몇 프로입니까? 전세금도 몇 프로? 5%. 전세금도 5%. 전세금도 5%. 전세금도 5%. 주임법, 상임법 전부 다 몇 프로? 5%. 20분의 2, 5%입니다. 이거 하나 보네. 이런 거 알아? 20분의 1인데 100분율로 나타내면 곱하기 5를 하잖아. 맞아? 그러면 100분의 5가 되는 거 알아? 이게 초등학교 때 나온 내용이야. 알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요, 20분의 1로 돼 있어.
상가임대 보고 보면 100분의 5로 돼 있어. 같은 건데. 그냥 같이 통일해서 그냥 100분의 5 가지, 그냥. 알겠죠? 전세권에서는 100분의 5.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5, 전부 다 몇 프로다? 5% 올릴 수 있는데, 1년 내에 다시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서, 월차임 전환인데,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있죠. 연 10%, 1할. 상가임대차는 1할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소액보증금 나오는데, 이게 소액보증금이 최우선이죠. 위에 적어놔. 소액보증금이 최우선적으로 받아가는 겁니다. 서울에는 얼마? 1억 5천에 5천. 자, 그런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6,500에 2,200입니다. 자, 거기 해놓으시고, 광역시,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서울시만 기억하면 되고, 만일에 자신 따면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광역시 7천에 2,300이죠. 그리고 광역시는 상가일 경우는 3,800에 1,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서 내용 다 설명은 됐네요. 이 내용이 책에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했단 말이에요. 주임법, 상임법 내용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줄만 좀 꽂고 갑시다. 예, 이제 다 했다. 줄 확인하자. 줄 확인하자. 뭐, 안 해도 뭐 안 되나? 자, 하여튼 줄만 좀 확인할게요. 54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40페이지. 그 목적이 있지, 목적. 540페이지. 목적 있습니까? 제1조 목적. 국민의 무슨 생활 안정 현관펜? 주거 생활 안정. 됐죠? 나머지 뭐 필요 없고, 옆에 가서 무슨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두 번째 줄, 파랗게 된 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효력이 없다. 적용 범위 갑니다. 자, 우리 판소들, 우리가 프린트 한번 펴놓고 봅시다. 자, 적용 범위 다 했어요, 이거. 자, 인적 범위인데, 자연인만 되는 게 원칙인데, 법인은 원칙 안 돼요. 근데 예외 있죠, 밑에. 주택공사, 지방공사 나와 있습니까? 파랗게 돼 있지? 예, 그거는 예외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중소기업부 2조에 보면은 직원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럼 직원이 주주하면 대항력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법인이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외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넘깁니다. 자, 적용되는 범위 나오는데 1번 주택의 전부 또는 뭡니까? 일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자,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죠.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된다 그랬죠. 미등기 무과 건물도 됩니다. 일시상 임대차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택의 대지에도 효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친답니다. 밑에 팔려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33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고요. 옆에 보시면 되고. 자, 대항력은 뭡니까? 우리 옆에 대항력은 주주죠. 파랗게 된 거 줄만 것이고. 자, 그리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맞췄을 때 대항력이 생기고. 자, 파랗게 된 거 주시고. 행정청에 수리됐을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주택의 인도와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주민등록을 했을 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 있는 옆에 있는 대항력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설명합니다. 알겠죠? 쭉 넘기면 돼. 대항력에 대해서 내용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고 549페이지로 가서 보증금 횟수 요 내용이 우리 아까 파소노트에 아까 프린트에 보증금 횟수 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우선 변제권 나옵니까? 우선 변제권인데 무슨 일자 갖춰야 됩니까? 이거는 확정 일자 갖춰야 돼요. 확정 일자. 자, 그래서 옆에 봅니다. 자, 확정 일자 갖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551페이지에 우선 변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갖추는 거 돼 있잖아. 맞죠? 갖추면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몰라도 됩니다. 지금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넘기시고 쭉 넘기시고 배당 잘 몰라도 됩니다. 쭉 넘기시고 자, 그러면 554페이지
554페이지 가서 소액보증금의 최우수 면제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넘겨보시면 돼요. 어디에 넘기면 보세요. 한 개 넘기면 정리가 돼서 딱 해놨어. 박스에 있습니까? 서울은 얼마? 1억 5천에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됐어요. 작년에 5월 11일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시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 이게 개정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기억 안 해도 돼요. 광역시는 얼마? 광역시 7천만 원에 얼마? 2,300입니다. 그럼 7천만 원 이하로 계약서 쓰고 2,300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이제 넘기셨어. 어디로 가냐면 558페이지. 558페이지로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 있습니까? 있어? 그렇죠. 별표.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돼요. 자, 옆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디도 나오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그대로 나오죠. 맞아요? 자, 576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576페이지 참조. 자, 그래서 주임법 상위법 공통점이야. 그래서 576페이지 한번 펴봐요. 576페이지 책에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와요? 이 내용 그대로 거기서 다 배운단 말이야. 그 옆에도 적어놔. 몇 페이지 참조? 558페이지 참조. 됐죠? 내용 똑같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줄여놨어. 핵심적인 내용만. 자, 그러면 558페이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보겠습니다. 자, 558페이지 다시 왔어요? 왔어? 자,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쭉 보셔야지. 포인트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이야, 종료한 후야? 후. 그러니까 파랗게 돼 있죠. 이 사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 그랬습니까? 임차주택의 소재지입니까? 아니면 임대인의 주소지입니까? 위에 적어놔. 임대인의 주소지 X 해놓고 임대차 종료된 후인데 전에도 해놓고 X 해놓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시험에 기출됐던 지문이야. 자, 그러면 밑에 가서 효력 갑니다. 효력. 자, 1번입니다. 똑같은 1번.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은 대우 유지를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대항력 또는 우수 면제는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 적어놔? 대우 유지다. 바로 옆에 30일의 기출 지문입니다. 그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3번의 별표. 우리가 3번의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나온 다음에 뒤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보증 받아갈 수가 없다 했잖아. 그리고 4번의 별표도 비용이 누구 때문에 생겼어?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답니다. 5번입니다. 금융기관 또 임차권 등기 명령 대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 규정을 둠으로써 여러분이 뭡니까? 임차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만들었어. 알죠? 원래는 이 법조문이 없었어. 처음 만들 때는. 알죠? 그래서 보증금 대출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는데 뭐 주택공사, LH공사 이런 데 알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LH공사에서 뭐 아파트 들어가잖아. 들어갈 때 보증금 대출해준다고 은행들 막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 이 법조문이 생겨서 그런 거야. 알죠? 금융기관이 대비해서 겸해 넣거나 그걸 또 우수면제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2,300만 원 보증금인데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1,000만 원만큼은 우수면제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6번 지문 두 번째 줄에 주면 돼요. 이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면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권도 소멸합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3번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뭐랬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온 사람은 소액보증금 받아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하고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임대인이 청구한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면 대우는 유지된다 안 된다? 대우 푸르지오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우 푸르지오. 아시죠? 네, 됐어. 넘기면 돼. 어디로 가느냐? 561페이지. 법조문까지 다 해놔가지고 양이 많은데
자, 561페이지 가니까 최단기간 보장 몇 년입니까? 그 두 번째 줄 가지고 2년. 전년이 아니고 2년이야. 2년이야?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간다니까. 응? 자, 밑에 법정갱신 6월에서 몇 월 사이야? 2월이지. 1월 아닙니다. 위에 1월 해놓고 X 32에 기출 딱 해놓으시고 넘기면 되고, 다음 페이지 법정갱신돼도 몇 년이요? 2년으로 본다. 자, 그리고 우리 그 561페이지에 법정갱신 또 577페이지 참조 전화. 577페이지 참조. 577페이지 가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나옵니다. 넘겨봅시다. 577페이지. 나옵니까? 자, 비교해서 봅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2년이었는데 상가임대차는 몇 년이요? 맨 위에 보시면 1년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임대차는 조성한 걸 보고요. 이 내용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갱신은 옆에 적어놔. 561페이지 참조. 자, 주의해야 될 거는 6월에서 1월이야, 2월이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상가임대차는 1월이고, 주택임대차는 몇 월이다? 2월. 생각 안 나면 주도 생각해. 2. 주 2?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래 됩니다. 자, 그리고 법정갱신 되더라도 최초기간 포함해서 몇 년입니까? 계약갱신 요구는 10년입니다. 자, 밑에 가서 계약갱신 요건 밑에다가 562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지금 577페이지 보고 있는 거야. 맞지? 자, 계약갱신 요건은 56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자, 562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계약갱신 요건 있지? 562페이지에는 577페이지 참조도 적어놓으시고. 다 했죠, 아까? 자, 그 차이점이 뭐랬어요? 자, 밑에 562페이지에 2형번에 파랗게 돼 있어? 파랗게 돼 있어? 예. 직계 존비속이죠.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사항 이기 차임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다 했죠, 아까? 다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부터 2형까지. 자, 지역까지네. 지역까지 쭉 해놓으시고. 차이점은 뭐만 들어가면 된다? 임대인 직계 존비속 들어가면은 주택에만 적용되고 상관에 있는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563페이지 몇 해 한해서 한다 그랬어? 1회 한해서 2년으로 본다. 다 주고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보증금 올릴 수 있어? 5%. 차임이나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주고시면 되고, 손배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넘기시면 되고, 차임 증감 청구 아까 했잖아요. 몇 분의 몇? 20분의 1. 맞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자, 동그라미 2번에 1년 내에 하지 못한다까지. 자,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해놓으시고, 세 번째 줄에 몇 분의 몇? 20분의 1. 그리고 옆에다가 비교해야 될 게 582페이지 참조. 582페이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가임대차도 몇 분의 몇이다? 20분의 1. 100분의 5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582페이지 한번 펴봐. 582페이지 피니까 100분의 5 되어 있지, 그거는. 법에 그래 놨다고. 그냥 막 통일해가 100분의 5 하면 되는데, 여기는 20분의 1. 근데 우리는 다 기억할 필요 없어. 몇 프로만 기억하면 돼? 5%.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전세금이든 전부 몇 프로만? 5%만 올릴 수 있어요. 1년에 증액할 수 없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임차권 승계도 4월달에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임법, 사임법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상가 임대차는 앞에 조금만 보겠습니다. 어디 있느냐? 자, 요 앞에 한번 볼게요. 자, 571페이지. 571페이지. 우리 아까 정리했잖아. 상가는 서울 얼마? 9억 원 이하일 때 돼. 얼마 이하? 9억 원 이하일 때. 자, 광역시는 얼마입니까? 5억 4천. 세종시 들어가죠? 그 세종시 들어가죠. 그 세종시가 시험에 나왔다니까.
세종시. 원래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세종시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맞죠? 자, 근데 세종시도 광역시로 해결해서 한다는 것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다 정리를 했어요. 전부 다 주임법, 상임법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죠? 조금 30분 쉬었다가 있습니다.